네, 오늘은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현재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폐 시간 가치란 개념과 이 현재 가치가 재무에게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기록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폐 시간 가치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화폐 시간 가치란 개념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이왕이면 지금 10,000원을 받아서 제가 이 10,000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잖아요. 물론 손실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10,000원을 받아서 적어도 은행에만 맡겨놓는다면 1년 뒤에는 10,000원이 그냥 있진 않겠죠. 이자가 조금이라도 생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좀 안전한 곳에 이 돈을 지금부터 1년간 보관했을 때 그 가치는 지금 가치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죠? 그럼 얼마만큼 그 가치가 늘어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의 개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계상 뭐 내재이자율,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걸 임의로 가정했을 때 저한테는 지금의 10,000원과 1년 뒤에 11,000원은 저한테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저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1년과 10%. 물론 이게 모든 회사마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되는 기간과 기준이 되는 이자율, 어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내 1년 뒤의 가치, 지금 내 10,000원과 비교할 만한 1년 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1년에 10%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 2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이걸 전제로 할게요. 기간 1년 동안 10%는 보상해 줘야지 나는 똑같은 가치를 느낀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저는 지금 10,000원 받는 거랑 1년 뒤에 11,000원을 받는 거랑 똑같고, 그리고 지금 10,000원을 받는 거랑 2년 뒤에 12,100원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계산했죠? 제가 지금 받을 10,000원에다가 1년 동안 어떤 보상을 더했냐면 10%라는 이 10%를 가산한 거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2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1년, 2년. 또다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10%를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의 10,000원과 어차피 다 보상받았으니까 2년 뒤까지 12,100원은 저한테 있어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갔죠? 1년 뒤로 갔잖아요. 1년 뒤로 갈 때 어떻게 했죠? 10,000원이란 그 값에다가 10%를 가산했잖아요. 1.1을 가산하니까 11,000원이 돼서 이 두 가치를 같다고 봤죠.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가면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저는 이 값을 몰라요. 이 값만 알아요. 보통 이 값만 알죠. 1년 뒤에 내가 11,000원 줄게. 그럼 지금 가치가 얼마일까요? 그걸 우린 지금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이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너한테 11,000원을 줄 테니까 지금 나한테 일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기록해야 되는 금액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했죠? 이 11,000원을 나누기 1 플러스 10%, 그러니까 결국 1.1로 나눈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년 뒤에 너한테 10,000원을 줄게 라는 걸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1년 뒤에 10,000원을 뭔가 곱해서 이 중심축을 가지고 곱해서 1로 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1.1로 나누면 이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돈의 가치와 1년 뒤에 이 돈의 가치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지금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11,000원을 줬다는 게 지금의 10,000원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년 뒤에 10,000원을 주는 거에 대한 그 가치는 지금 9,091원을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누군가가 1년 뒤에 10,000원을 줄게 라는 이 말을 내가 회계상 기록한다면 저는 지금 내가 인식하는 플러스 금액은 9,091원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있던 어떤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변환해 주는 거를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1 나누기 1 플러스 10%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 때 10%를 가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눈 것 뿐이죠. 여기로 가면서 곱했으니까 일로 오면서 그냥 나눈 거예요. 나눠서 누군가가 계산을 해놓은 숫자가 현재 가치 계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가치 계수가 주어졌을 때는 항상 기간이 주어질 거고요.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주어질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회계상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근데 지금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죠. 근데 1년 뒤에 11,000원과 2년 뒤에 12,100원을 저한테 주겠대요. 자동차를 사간 사람이. 그럼 저는 이 자동차를 사간 거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사갔는데 내 재산은 얼마나 변했지? 내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였죠. 물론 재산의 변화도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였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 재산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예요. 이 순간 내가 자동차를 딱 판매한 이 순간에 내 재산은 얼마나 변했을까, 이걸 기록하려고 하는 게 회계거든요. 이걸 1년 뒤에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동차를 팔았기 때문에 받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받을 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돈을 전 얼마로 기록해야 될까요? 11,000원과 12,100원을 전 기록해두면 이게 지금 11,000원, 12,100원을 받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는 1년 뒤에 받을 거잖아요. 저란 사람한테 1년 뒤에 11,000원과 12,100원이란 돈이잖아요. 그걸 지금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10,000원과 1년 뒤에 11,000원은 똑같은 값이죠. 그러면 요 대가만 본다면 저는 지금 받을 돈으로 얼마를 기록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이때 10,000원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제가 받을 돈이 2년 뒤에 12,100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가치로 했을 때 10,000원이거든요. 그럼 1년 뒤에 11,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년 뒤에 12,100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이거의 지금 가치는 10,000원이에요. 둘 다 10,000원, 10,000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한테 받을 돈 20,000원 이렇게만 기록하자고 하는 게 현재 가치고 그걸 회계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재산 목록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에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떤 재산이 저한테 생겼나요? 누군가 저한테 11,000원과 2년 뒤에 12,100원을 주기로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받기로 했으면 이건 제 자산이죠. 저한테 지금 현금은 없지만 누가 저한테 줄 거잖아요.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재산 목록이거든요. 그런 재산 목록에 얼마로 기록하냐면 제가 이 금액을 1,000원 단위로 가정했는데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 누군가한테 받기로 약속한 금액 2천만 원이라고 저는 재산 목록에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면서 실제로 2천만 원을 내일 주기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100만 원인가 1,210만 원을 1년 뒤와 2년 뒤에 주기로 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어떻죠? 내일 2천만 원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1,100,
2년 뒤에 1210 이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가치 있는 금이 일치하게 되거든요. 내일 주는 거는 바로 2천만 원으로 기록할 거잖아요. 아, 내일 받을 돈 2천.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죠? 1년 뒤에 받고 2년 뒤에 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치는 2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회계상 동일하게 기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기록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실제로 주기로 했던 그 화폐의 그 금액은 2,310만 원이죠. 왜죠? 1,100만 원이랑 1,210만 원을 더하니까 저는 2,31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가치가 얼마죠? 2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치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차감하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재산 목록에 그냥 2천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내일 받는 2천만 원과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이죠. 전 지금 차를 얼마에 파는 거죠? 2천만 원 주고 파는 거예요. 근데 받을 돈이 2,310만 원이지만 그건 1년 뒤와 2년 뒤의 숫자라서 그걸 지금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2천만 원을 받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차감해서 보여주는 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